네,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양 방북 취재 중 금년 8.15 광복 70도를 맞아 민족통신 민족TV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광복 70도를 기념으로 북부조국의 철학 문제, 북부조국 우리 동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왔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북의 철학,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우리 인류 사회의 진보 철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 위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이런 물음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님들 6분을 이렇게 지들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주체 철학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체 철학과 막스 철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지금 진보 철학에 있어서의 주체 철학이 갖고 있는 위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참 북부조국에 와 보니까 각계각층이 다 이렇게 바쁜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이렇게 참 교수님들 이렇게 6분이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해외 동포 생활하면서 또 이제 남쪽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북부조국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를 해서 민족통신이 많이 해낸 독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선 그 질문 중에서 북의 철학이 도대체 뭔가, 북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 주체 철학, 주체 사상인데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 교수님들로부터 좀 답을 얻어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나 저분들한테 북을 제대로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좀 하려고 이번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질문은 이 주체 철학 혹은 또 주체 사상,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유치원생 소학교 학생을 생각해 주시고 좀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적인 것도 좀 우선은 첫 질문이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함부터. 네, 최성학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지금 주체 철학이 어떤 철학인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하셨는데, 주체 철학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대한 스님께서 창시하신 사람 중심이 이제 새로운 철학 사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철학의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철학적 세계관, 사회 역사관, 혁명관, 인생관,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적 세계관, 사회 역사관, 혁명관, 인생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체 철학, 이게 이제 한마디로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 중심이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발전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시기의 철학의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적 전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학들 중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철학을 정비하고 체계화한 이런 철학을 아주 역사에 있습니다. 주체 철학이 역사 처음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철학론을 정리하고 체계한 새로운 철학사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체 철학이 사람 중심 철학이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주체 철학이 이제 사람 중심 철학이다 할 때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철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기원의 관점과 입장을 밝힌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철학의 근본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명한 이러한 철학이다.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세계에 대한 기원의 관점과 입장을 밝힌 철학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근본 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이제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 세계 속에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운명을 이제 성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세계 속에서 살면서 사람이 자기 운명이 주인이 돼서 자기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사람 밖이 그 어떤 내부적인 것이 위해서 자기 운명이 계속 지배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자기 운명입니다. 자기 운명이 주인은 누구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개척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다른 말을 말하면 그리고 세계에서 사람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철학은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러한 이제 논리를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이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가장 과학적인 해명 이러한 철학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을 이제 위주에 놓고 세계에 대한 기원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철학이 바로 주체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기원, 다시 말해서 세계 보게 되면 세계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개조되는 이러한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운명을 개척하려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개척되어 나가는 계속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에서 개척되어 나가는 계속되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결국 이제 자기 운명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체 철학은 세계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다. 할 때는 결국 사람 밖의 모든 대상들은 사람이 자조교구가 자조교구가 네 기준에 걱정되는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세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보게 되면 사람과 그 밖에 많은 대상들이 삶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과상하게 보게 되면은 결국 사람은 사람 밖의 모든 대상들을 자기 요구에 맞게 이제 공정시킬 수 있는 이런 전제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도 결국은 사람이 자기 요구에 맞게 주위 세계를 목적식적으로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세계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이런 철학이 바로 주체 철학이라고 좋습니다. 또 그럼 세계가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개조되는데 실제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자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체 철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세계에 대한 관점과 이제 입장을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제 관점과 입장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식 활동과 실천 활동을 이제 벌려나가기 위해서 삼아야 될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이 올바로 있어야 자기의 것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주체 철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방법론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사람이 D그룹부터 출발해서 D그룹부터 출발해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D그룹부터 출발해서 세계에 대한 밝히는 결국 모든 것을 사람의 자주교와 이익 실현에 목적시켜 나간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귀중한 존재이고 중요로 되고 있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이익이 가장 귀중한 이러한 기록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때 자기의 이익 실현에 목적시켜 나가는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세계를 대할 때 인식과 실천 활동을 이수과적으로 개선해 나가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점과의 두 번째 내용은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해서 세계의 변화 발전에 대한 관점과 이제 입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또 인간 운명은 오직 사람이 적극적인 이런 활동에 의지만 개조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데서 결국은 그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미술로 해서 세계의 개조 발전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입장이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체 철학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저희 지금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이러한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체 철학은 사람들이 세계를 개척하고 자기명을 개척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나가야 할 가장 과학적인 무기가 된 이러한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다른 걸 혹시 좀 보충해서 이 주체 철학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 문제가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자 이제 얘기가 됐지만은 주체 철학의 기본 근본 특징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 주체 철학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데부터 나온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류 역사가 백수십만 년을 기다리고 있고 인류의 이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것도 이제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체 사상, 주체 철학이 이제 창시되기 전까지 우리 위대한 수호 김성령 제에서 주체 철학이 창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본성 문제가 각종 연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게 되면은 순수 인간 문제를 논의하는 철학 그런 조사들도 있었고 수많은 철학 조사들이 있지만 어느 철학에서도 이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본성이 뭐인가 하는 문제를 정말 올바로 똑바로 보지 못했다. 이건 결국 주체 철학에 의해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밝혀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체 철학에서는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주성이라고 하게 되면 세계화 자본의 주인으로서 자주로 삶을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또 이제 창조성 하게 되면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또 자유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사회주의인간의 속성. 의식성 하면은 세계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또 개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이제 규제하는, 조작 통제하는 이런 사회주의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수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무슨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억압과 무슨 압박, 또 자연적인 이런 구속, 이걸 이제 가만히 여기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내가 국법에서 주인으로 살다가 이런 요구를 제기하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조성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불합리한 그런 사회 제도나 그 다음에 부족되는 이런 생활 장애나 여기에 말하자면 없다고 해서 또 이제 부족되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이런 성질. 그 다음에 의식성 하게 되면 사람이 무슨 본능적으로 동물과 같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의식적인, 말하자면 일정한 목적을 내세우고 또 자기 활동 가서는 의식적으로 말하자면 조작 통제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서 해나가게 하는 이런 성질.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본성이 밝혀짐으로써 이제 가장 거대한 의미는 정말 인간이 오랫동안 이제 자기를 모르고 지내오던 이런 역사를 끝장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존엄과 이 가치를 이제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주체 철학에서는 사람이 자수, 의식성을 가진 이런 존재인 것으로 해서 가장 우월하고 가장 힘 있는 존재. 이렇게 본다. 그 전에 주체 철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본성을 제대로 규명한 철학이 없었다 이 말이죠. 네, 이것이 나옴으로써 사람의 본성을 옳게 규명했다 이런 뜻이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나 선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 그 외에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주체 철학에서처럼 이제 세 가지로 정립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주어 이런 철학이 없었다. 실제 보면 오늘도 이제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하게 이제 무슨 우리 지금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인권이 얼마나 말살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사건이 계속 사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고 또 자연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제 생활 무슨 수단이 결핍이라든가 생활 장애가 벗어나는 이런 현상은 그래서 응당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무기력한. 이건 결국은 자기를 모르는 데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알면 나는 이렇게 우월한 존재고 이렇게 힘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세계에 힘있는 주인으로 살 수 있고 내 운명의 주인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주체 철학에서 사람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거대한 의미가 있다고.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또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사람 운명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사회 속에서 개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면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면은 사회 발전에 작용하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뒤에서 주체 철학이 아주 덕창적인 지난 모든 철학과 구별되는 아주 우월한 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사회에는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대체로 다 이런 문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책이 비편돼서 볼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막서주의하고 차이는 이제 또 앞에서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자유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공통성이 견지해서 그 사회발전 법칙을 논하는 그런 철학도 있었고 주체 철학은 그 사회적 운동에 고유한 사회적 운동에만 있는 그런 법칙을 탐구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말할 때 뭐 주체 철학의 중요한 철학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과제하면 뭐 철학에서 풀어야 될 그 문제인데 중요한 철학적 과제. 그러니까 모든 머리들이 다 철학적 과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힘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논리를 중요한 철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 철학은 그걸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의 관념적 특성하고 사회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 해명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철학적 과제를 내세우고 여기 이제 해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는 데서 열쇠 고유한 합법칙성 그러니까 사회적 운동만 있는 법칙이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해명하는 데서 기본 열쇠는 력사의 주체 문제를 내세웁니다. 력사의 주체. 그래서 지금까지 주체하면 무조건 운동의 담당자. 무조건 운동이 있으면은 자유운동이든 사회적 운동이든 무조건 운동만 있으면 담당자가 있게 되는데 주체 철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체하면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또 밀어나가는 담당자. 그래서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또 밀어나가는 이 담당자는 사회는 없고, 자연에는 없고 사회에만 있다. 그래서 사회적 운동에만 이 주체가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또 밀어나가는 담당자를 력사의 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력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이제 기본인데 사회라는 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력사의 주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 가운데는 력사를 또 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력사를 발전을 조회하고 사람의 종류. 사람은 집단을 두고 사는데 사람을 두고 사는 여러 집단들 가운데는 력사를 또 밀어나가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집단도 있고 력사를 퇴보시키고 정지시키고 그런 집단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력사 발전을 또 밀어나가는 집단 이걸 우리는 력사의 주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주체 철학은. 그래서 그런 집단이 누구겠는가? 력사를 또 밀어나가는 이 집단을 뭘로 보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민대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인민대중이 왜 력사를 또 밀어나가는 그런 집단으로 되겠는가? 그때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의 반도적 특성을 채워나기 때문에 자조성, 창조성, 무식성이 사람의 반도적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물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본질인데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주성 가진 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자주성 가진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자주성 가지는 거 배합하고 그것을 먹가지게 잡아당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자주성을 채워난 사람들의 집단 이걸 우리는 인민대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민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불러하는 사람이다. 물론 인민대중은 불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하는 사람들이면서도 동시에 자주성을 가진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자주성을 가졌기 때문에 력사를 또 밀어나간다. 그 다음에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창조성, 채워난 집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지전능한 존재하면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체철학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인민이다.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힘을 가진 집단은 오직 인민대중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인민대중은 어떻게 력사를 창조해 나가는가?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정하는 요인은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에도 해답을 주는데 이걸 우리는 인민대중의 사상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사상이고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이 자주적인 사상의식 할 때는 애국, 애적, 애민의 사상, 애국, 애적, 애민의 사상,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사상, 애적, 애국, 애적, 애민. 이것이 자주적인 사상. 네,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참다운 애국, 애적, 애민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애국, 애적에 대해서 말하는 사상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걸 다 우리는 다 퍼석하고 그걸 다 그 진보성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진정한 애국, 애적, 애민의 사상 참다운 가장 높은 단위 애국, 애적 사상이 가장 높은 단위는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이런 그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해서 인민대중이 혁명에 이제 떨쳐나서고 그다음에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민의 역사의 주체인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를 이루는 단위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나라와 민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는 나라와 민족에게서 또 생명은 무엇이겠는가? 이건 자주성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가진 집단인데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또 단위로 한다. 나라와 민족도 또 자주성 가졌다. 하니까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여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체 철학은 이런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 민족의 자주성을 기준히 여기고 옹호하는 그런 사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너무 주말에는 아까 선생님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체 철학은 하면 무서운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놓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체 철학은 가장 무서운 철학인 것이 아니라 주체 철학이야말로 가장 그 인간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가장 인간적인 철학이고 가장 그 인민적인 철학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애국적인 그런 철학이다. 그래서 주체 철학을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저는 사랑의 철학이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사랑.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사랑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차별적인 원수가 вет빵을 때리면 얼음빵을 내려라 이런 대우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인민대중 이 굴러가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질적인 사람이다. 고운 사람 그러니까 자주성과 제대로 된 인간을 사랑하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투쟁해야 된다. 그게 차이점이네요. 네. 인민대중을 사랑하는 저도 좀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번성에 대한 사랑이다. 번성.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은 자주성이란 말입니다. 인민대중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도 자주성이고 나라 민족에게서도 가장 귀중한 건 자주성이니까 자주성을 옹호하는 사상은 가장 철저한 자주의 사상이다. 사랑의 철학이다. 그것이 있으니 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예. 자수성의 기저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자수성은 생명이다. 악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자가 생각합니다. 네. 악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없자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그리고 사람이 나가고 사람이 지향하고 이거에 대한 사랑이다. 거기에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인민이 사람 중심의 철학, 그다음에 인민 대중 중심의 철학. 이거에 대한 경향을 무엇인지에서 이거 다시 정리하시면서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는 말씀. 인민 대중 제일주의. 김일성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말 제 사상의 인민성 이걸 최상의 의미에서 이제 표현하시는 분 말씀하십니다. 이거 구현해서 굉장히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민대중 중심 사상이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때문에 그걸 구현해서 위대한 주인과 동일한 자신이 또 동일한 모습이고 하나의 어성과 정책을 세우고 다
정말 인민이 지향과 야구를 이야기하고 인민이 이기기 앞에 인민이 이 복리를 최우선시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정책도 세우시고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해서 모두 발전하는 이런 정책을 쓰시죠. 그래서 뭐다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인민 군대도 역시 우리 인민이고 명칭 하나 다 하고 인민극장, 인민병원 이렇게 인민과 친구하게 다 모든 명칭들이 배합돼요. 이렇게 현실로 주체성의 원리가 사상 그 자체가 우리 정치 실천에 이렇게 구현돼 봄으로써 정말 우리 정치가 모든 그 세계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선진당들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 인민이 정말 세상에 남겨오는 이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주체사상이야말로 정말 인류의 행복과 번영의 앞길을 갖게되는 가장 정의로운 인간 세상이다. 누구나 건강하고 누구나 따르고 바로 그 길에서만 인간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번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세상이다. 여러분들도 보충. 네, 우리 선생님. 네, 교수님. 아까 박수법부장께서 말씀하신 인민 주체 철학이 체계가 주체 철학의 체계가 철학적 세계관, 사회적 사관, 혁명관, 민생관 이렇게 네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체 철학이. 그래서 주체 철학이 네 가지 구성 체계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막시주 철학하고 차이점입니다. 막시 철학에서는 혁명관이라는 게 독자적인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고 주체처럼 철학적 세계관, 철학적 세계관, 사회적 사관, 사회 역사관, 혁명관, 혁명관,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인생관. 인생관. 네, 앞에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주체의 사회적 사관, 주체의 혁명관, 주체의 인생관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스승님들이 그저 사회적 사관 부분까지는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혁명관 그래서 혁명관이 주체 철학의 고유한 구성 체계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막시주의 철학하고 차이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면 왜 혁명관을 자기 고유한 구성 체계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밝혀낸가 하는 걸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학이 자기 사명을 하기 위해서다. 사명하면 자기 할 바가 아니니까 철학을 왜 하는가? 철학 말 자체가 밝고 철저했으니까 밝은 혁명,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는 혁명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살아가는 길, 철학에서 흔히 말하듯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철학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혁명에 대한 이해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주체 철학은 혁명에 대한 이해를 주는 부분인 혁명관을 자기의 구성 체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혁명을 어떻게 레볼루션 영어인데 네. 혁명하면 쉽게 어떤 것이 혁명? 우리가 말하는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사상이라면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옹호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조직적인 투쟁. 네, 조직적인 투쟁. 인민대중 자신들이 조직적인 투쟁. 앞에서 우리 주체 철학은 사랑의 철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란 인민대중의 본성을 존중하는 거고 본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주성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혁명을 해야 된다. 네, 혁명을 통해서만 인민대중이 자기 본성을 지킬 수 있고 자기 본성을 앞으로 더 뻗힐 수 있고 그래서 위대한 속에서 위대한 방법에서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이다. 여러 쭉 이야기해보다 보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운명개척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운명개척을 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바로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운명개척 성과적으로 멋있게 잘 하자면 혁명을 해야 된다. 아까 말한 인민대 중에 자성을 실현해서 네,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쟁해야 된다. 투쟁을 조직적인 투쟁을 거쳐서만 네, 자기 방송을 실현할 수 있고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고.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용어는 아닌데.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네. 근데 혁명하니까 남쪽이나 우리 해외 놈들이 자꾸 이렇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혁명하니까. 다 맞습니다. 네, 생각하는 충성력하게 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쉬운 말이고 또 좋은 말이고 사랑의 철학으로 가는 방도를 네.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꼭 가야 될 네.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의 해명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혁명을 하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혁명을 안 한다. 교회에 대한 사랑의 감정, 착취받고 돌아가는 일제 통치식이 일제의 발굴에 대해서 실험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에서 고생하면서 혁명을 한다. 그러니까 혁명은 두드려 부시고 깨고 맞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해서 인민을 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꺾이기 위해서. 꺾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혁명이다. 혁명이 부드러운 거네요. 나는 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혁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혁명을 깨고 부시고 하는 스스로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나가자면 혁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혁명이 아무 때나 혁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혁명이 일어나고 아무 때나 그 혁명이 승리하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위대한 수령의 얼마나 용도를 받을 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일제 식민 통치를 끝장낸 우리 혁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을 합니다. 위대한 수령을 못했더라면 우리 인민이 일제하고 발톱까지 보잖아. 강대한 일제와 싸우는 그 한일혁명에서 승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사상 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성하는 부정적인 여인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마저 없애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 하는 과정에 3대 혁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동지, 김정은 동지 혁명한 용도를 받으면서 우리민이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좀 순위적으로 잘 되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수령이었을 때 이제 저는 남쪽 출신으로 해왔거든요. 수령하면 그 단어 자체 좀 익숙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령하면 쉽게 얘기하면 영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영도자. 인민의 여부와 의사를 할머니에 체험하고 인민의 나라의 구도를 지도자, 영도자, 최고 지도자, 영도자를 수령하는 인민을 이끌 수 있는 연구자, 지도자는 많은 분이 또 다른 분이라 하나의 개인적인 정치 연구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령은 개인적인 정치라는 정말 인민의 최고 매수 인민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인민의 최고 매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자본주의 서방에서 대통령 하는 그 개념하고 여기 저 북부조국에서 수령님 할 때 수령하는 거하고 개념이 그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대통령 하면은 그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령하면은 우리 이거 쪽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러러 따르고 또 수령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네의 최고 대표다. 그런 것 속에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최고 내주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개념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수령의 개념은 완전히 차이가 크네요. 그죠?
되게 첫 번째 질문한 데서 되게 다 말씀 들으신 것 같고